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가졌다고 믿는 프랑스의 한 교통학자가 쓴 보고서가 뉴스에 공개되면서 이 소식이 프랑스 의회까지 전달돼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쓴 보고서에는 한국에 도착 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충격적인 세상과 마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가 한국에 와서 마주하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나예요. 프랑스에서 교통 시스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파리에 있는 제 아파트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짙은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양복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죠. 항상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서양 기술이 항상 최고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거였죠. 오랫동안 교통 시스템을 공부해왔고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불러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라는 거였죠. 한국,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들이 현대교통에 대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마리나, 당신은 우리의 최고 분석가예요. 논리적인 사고와 세심한 주의력이 이 일에 완벽하게 맞아요. 상사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건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받았지만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유럽에서 이미 개발하지 않은 혁신이 있을까요? 상사는 참을성 있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봐요. 놀랄지도 몰라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열어보니 한국 지하철 시스템, 드론처럼 날아다니는 이상한 택시들, 스마트 신호등 사진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공상과학 소설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분명 이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제 생각을 정리하듯 옷을 정확하게 접고 있었죠. 저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 여행은 짧을 거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몇 가지만 기록하고 우리 서양 시스템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돼. 가방에 노트북과 펜을 넣고 있었어요. 항상 모든 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편이었죠. 동료들은 제 날카로운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가끔은 제가 차갑고 거리감 있다고 느끼곤 했어요. 가방을 닫으면서 작은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흥미로운 것을 보여준다면? 빠르게 이 생각을 밀어내고 있었죠. 물론 그럴 리 없어요. 제 분석은 절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파리가 보였어요. 제가 여러 번 연구했던 유명한 메트로 시스템이 있는 도시였죠. 제 지식과 믿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그저 말이나 서양 기술이 항상 최고라고 믿는 프랑스 분석가일 뿐이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를 싣고 전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도전할 여정으로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서울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기내 선반에서 짐을 꺼내려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밝은 조명이 반들반들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디지털 화면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파리와는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죠.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며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이곳에선 기술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찾은 후 미끄러지듯 열리는 유리문을 지나 도착 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긴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의 키 큰 남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마리나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이 살짝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교통혁신연구소의 최민지라고 합니다. 한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안내를 맡게 될 거예요. 남자가 손을 내밀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에밀 해리슨입니다. 국제 컨설턴트죠. 영국 출신인데 세계 각국의 교통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가팀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민지의 눈이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정말로 저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죠. 에밀은 좀 더 차분했고 마치 저처럼 분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함과 이 여행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교통 시스템을 보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민지가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세련된 열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심까지는 공항 급행 열차를 타고 갈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보다 빠르거든요. 그 열차는 파리의 것들과 달라 보였어요. 더 새롭고 더 깨끗하고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올 때 완전히 조용했죠. 승강장의 유리문이 열차 문과 정확히 동시에 열리고 있었어요. 이런 건 전에 본 적이 없었죠. 안에는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뉴스, 날씨 그리고 지도 위에 열차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낙서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불확실함을 느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했죠. 사실과 관찰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첫 인상이 어떠세요? 열차가 효율적이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잘 작동하는 것을 트집 잡기가 어려웠죠. 내일은 자율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에밀이 말했어요. 운전사가 전혀 없어요. 전체 네트워크가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죠.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운전사가 없다고요? 그게 안전한가요? 민지가 참을성 있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시스템보다 안전 기록이 더 좋아요. 내일 데이터를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창밖을 보니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저녁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압적이기도 했어요. 이 도시는 마치 미래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새 안내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조명,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제어판이 있었죠.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조절되고 있었어요. 옷을 풀어서 양복을 걸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공항, 열차, 도시.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저 인프라일 뿐이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 인상적이라고 해서 우리 시스템보다 더 좋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 작은 목소리가 의심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틀렸다면? 한국이 정말로 프랑스보다 더 발전된 교통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고개를 흔들며 이런 생각들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대가 될 거예요. 내일 이 한국 시스템들이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잘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잠에 빠져들면서 조용한 열차와 깨끗한 역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바로 불확실함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더니 정확히 오전 7시였죠. 세계 어디에 있든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곤 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모두가 얘기하던 유명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볼 날이었으니까요. 모든 약점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지와 에밀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지는 그녀의 쾌활한 성격과 어울리는 밝은 노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에밀은 저처럼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마리나. 잠을 잘 자셨나요? 민지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럭저럭요.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들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간단히 대답했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입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어디에도 낙서가 없었고 나쁜 냄새도 없었죠. 이미 유럽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역들과는 달랐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면서 민지가 그들의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하철은 사람 운전사 없이 운행해요. 모든 게 자동이죠. 열차, 문, 안전 시스템 전부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열차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승강장에 도착했어요. 유리벽이 우리와 선로를 분리하고 있었죠. 참 똑똑한 방식이었어요. 사고와 사람들이 선로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니까요. 파리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다음 열차가 정확히 45초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약 1분 후가 아니라 정확히 45초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열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열차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쯤이면 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나요? 에밀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익숙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거든요. 갑자기 유선형의 은색 열차가 소리 없이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승강장 문이 있는 곳에 정확히 멈췄죠. 열차와 승강장 두 세트의 문이 완벽하게 함께 열렸어요. 틈도 없고 지연도 없었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타고 내리고 있었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죠. 모두가 자리를 잡자 부드러운 종소리가 울리고 문이 부드럽게 닫혔어요.
열차 안은 모든 것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좌석은 편안했죠. 디지털 화면에는 뉴스, 날씨 그리고 다음 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너무 부드럽게 달려서 움직이는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열차들은 얼마나 자주 고장나나요?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 확신하며 물어봤어요. 민지가 태블릿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노선은 지난 3년 동안 99.8%의 신뢰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노트에 적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내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한 어떤 시스템보다 좋은 성능이었으니까요. 5개의 다른 역을 방문했어요. 각 역은 디자인은 독특했지만 기능은 완벽했죠. 어떤 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는 예술 전시가 있었어요. 한 곳에는 사람들이 여행 중에 책을 빌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죠. 점심시간에 음식점이 있는 역에서 멈췄어요.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이라는 요리를 먹으면서 열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열차가 초 단위로 정확히 시간에 맞춰오고 있었죠. 출퇴근 시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분명 시스템이 과부하될 텐데요. 컴퓨터는 사실 혼잡한 시간에 사람보다 더 잘 작동해요. 에밀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열차의 속도와 타이밍을 조정하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거예요. 점심 식사 후 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화면이 가득한 큰 방에서 네트워크의 모든 열차를 보여주고 있었죠. 단 5명만이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같은 일에 50명이 필요할 텐데요. 한 화면에서 작은 문제가 보이고 있었어요. 문이 평소보다 오래 닫히고 있었죠. 반응하기도 전에 컴퓨터가 이미 다른 열차들의 경로를 재설정해 지연을 방지하고 유지보수팀을 파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죠? 정말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 시스템은 마주치는 모든 문제로부터 배워요. 민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죠. 오후가 되자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많이 써서 손이 아프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존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에 도전하는 증거를 보느라 머리가 아프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죠.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프랑스의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더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전문가로서 최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서양 기술이 우수하다고 믿으며 경력을 쌓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 사실들은 어제까지 제가 믿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고 있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죠.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마침표가 있던 자리에 물음표가 생기고 있었죠. 내일은 더 많은 시스템웨어 택시와 스마트 도로를 볼 예정이었어요. 어떤 다른 놀라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내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해 틀리고 있을지도 궁금했죠. 한국에서의 셋째 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고 있었어요. 하늘은 제 기분처럼 잿빛이었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따르면 완벽해서는 안 되는데 완벽했던 지하철 시스템이요. 오늘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지가 가장 중요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던 곳을 위한 가장 진지한 차림이었죠. 바로 응급대응센터와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였어요. 프랑스에서 저는 고속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만약 한국 기술의 결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결연해 보이네요. 로비에서 만났을 때 에밀이 말하고 있었어요. 미소 짓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는 게 기대돼요. 비 때문에 도시가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유리 건물을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우산을 들고 서두르고 있었죠. 차들은 젖은 거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밴을 타고 주요 도시 밖에 있는 창문이 거의 없는 큰 건물로 이동했어요. 외관상으로는 그다지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이것이 왠지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벽 전체를 덮고 있는 화면들이 가득한 거대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시의 지도에는 수천 대의 차량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점들이 빛나고 있었고 숫자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한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실수나 과장된 부분이 있나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사고 발생 시 우리의 평균 대응 시간은 3.8분입니다. 그녀가 통계 대시보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3.8분이라고요? 감지부터 현장 도착까지요? 프랑스에서는 15분을 좋은 대응 시간으로 여기거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이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요.
그런 다음 현재 교통 상황을 기반으로 응급 차량의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하죠. 자리에 앉아있는 운영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 의외로 적었어요.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갑자기 메인 화면에 경고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트럭이 고속도로에 화물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초 안에 시스템은 접근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디지털 표지판의 속도 제한을 변경하고 해당 지역에서 교통을 우회시키고 청소팀을 파견하고 전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운영자가 키보드를 만지기도 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저도 모르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에밀이 들었나 봐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마리나. 그들의 사고율은 유럽 평균보다 63% 낮아요. 우리는 요금 징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테스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차들이 최고 속도로 통과하는 동안 센서가 자동으로 각 차량 계정에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죠. 정차도 티켓도 부수도 없어요. 민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만 시간의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가상 비상 상황을 목격했어요. 시스템에서 가상 사고가 만들어졌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교통이 마치 돌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응급 차량들은 가장 빠른 경로를 찾고 있었고 심지어 신호등까지 패턴을 바꿔놓고 있었죠. 이때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양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확신, 모든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잠시 그룹에서 떨어져 걸어야 했어요. 조용한 구석을 찾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노트북에 글을 쓰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국 시스템이 모든 측정 가능한 방식에서 우수함, 대응 시간, 사고 예방, 비용 효율성, 환경 영향, 모든 것을 제고해야 함이라 적고 있었어요. 돌아오자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제 세계가 변하고 있었죠. 마지막 방문지는 일반 고속도로였어요. 우리는 보행자 다리에 서서 아래의 교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차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구급차가 접근하자 디지털 표지판이 자동으로 바뀌며 명확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체 시스템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적응하고 반응하고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걸 개발했나요? 마침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죠? 민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작고 사람은 많아요. 비효율적인 것을 감당할 수 없었죠. 필요성이 우리를 혁신하도록 밀어붙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 약속을 취소했어요. 혼자 있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방 바닥에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4일간의 관찰, 4일간의 데이터가 명확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서양 기술이 우수하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거예요. 제 경력, 명성, 심지어 정체성까지도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 어려운 진실과 마주해야 했죠.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거울 속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마리나, 여전히 교통 분석가, 여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무언가이기도 했죠. 배우는 사람,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을 이해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마침내 볼 준비가 된 눈으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뭔가 달랐어요. 일찍 일어나 서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침 햇살 속에서 도시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내 안에 갈등이 가라앉고 있었죠. 오늘은 빨간색 정장을 골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옷을 특별한 날에만 입곤 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예전 사고방식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이해의 첫날이었으니까요. 민지는 우리가 만나자마자 변화를 알아챘어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마리나. 웃음 지었더니 그녀가 놀라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별로 웃지 않았거든요. 기분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가벼웠어요. 아침에는 우리의 발견을 논의하는 회의, 오후에는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보는 마지막 방문이었죠. 회의실에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10명의 한국 교통 전문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양 분석가의 비판을 예상하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어요. 저는 열등한 교통 시스템을 발견할 거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서양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쓸 것이라 예상했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윙윙거림만 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유럽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혁신적인 교통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진지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죠. 노트에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가리키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의 자율 지하철, 놀라운 속도의 응급 대응 시스템, 생명을 보호하는 보행자 안전 기능들이요. 이것들은 단순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작동 중인 시스템이에요. 데이터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밀이 효율성 지표에 대한 자신의 관찰을 덧붙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발표 마지막에 제가 말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어요. 유럽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의 방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추천할 겁니다. 회의 후 민지의 눈은 감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방문객들은 그들이 예상하는 것만 보거든요. 오후에는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관찰하기 위해 붐비는 교차로를 방문했어요. 횡단보도에 내장된 LED 조명이 신호가 바뀔 때 깜빡이고 있었죠. 특별한 소리는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고, 카메라는 노인들이 건너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하고 있었어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그들을 인식하고 추가 시간을 주고 있었죠. 기술에 내장된 이 작은 친절함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기술은 단지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민지와 에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항상 우리의 철학이었어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교통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니까요.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작별 만찬에서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끝없는 인내심을 가진 민지, 분석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 에밀, 처음에 냉담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환영해 준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건배를 제안하며 잔을 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에. 모두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제 제 자존심이라는 장벽 없이 대화가 쉽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내일 비행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관찰, 그래프, 집으로 가져갈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에 쓰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제 생각의 변화였죠. 이제 서양 국가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내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죠. 세계는 제가 이해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했으며 곳곳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비행기에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제게 미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었죠. 파리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한국 교통에 대한 제 평가를 듣고 싶어 제 책상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했어? 한 동료가 자신 있는 미소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어요. 내가 본 것들에 대해 말해줄게요.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단지 시작이었죠. 확신 대신 호기심에, 자존심 대신 겸손함에, 고정된 믿음 대신 열린 마음에 기반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면서 동료들의 눈에서 경이로움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경이로움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